지금 좀 외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강남도 언주까지는 원래 터치 많이 안 했었잖아요. 정말 이건 듣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알기로 임당님도 잘 아시는 파트일 텐데 아니요. 예. 이가 강남에 있는 거를 사서 네. 이제 디벨로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 주거용 상품은 세금이 너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거용이 싸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예. 주거용 갖고 있는 게 힘드니까 주거용 중에 처분하는 게 많잖아요. 네. 주거용을 사서 사기 전에 매도인과 타협을 해서 용도 변경 후에 네. 근린이나 상가로 사서 네. 개조를 해서 상가로 임대를 주거나 무엇보다 최근에 강남 쪽에 사무실 임대를 주면은 이게 수익성이 가장 좋았고요. 네. 불과 2년 안에 더블 이상 뛰었습니다. 아. 역삼, 언주까지 싹 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 마포, 네. 강동, 송파까지 다 가 계세요. 아. 그래서 이게 활발하고요. 여러분 네. 지금 강남 쪽 와보시면 디벨로핑 엄청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번 코로나 때 살아남은 IT 업체들이 사옥을 바꾸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며칠 전에 클래스 101 갔다 왔거든요. 예. 여기 쪽에 사옥 테헤란로에 예. 만드셨어요.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벨로핑 많이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서 거주용 상품, 주거 상품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사무실이 재편되면서 지금 네. 사무실 수요가 넘쳐나요. 제가 요 바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강남 역삼 기준으로 네. 통건물 기준 통상가, 통사무실 줬을 때 네. 임대료가 평당 8만 원대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0만 원 넘죠, 지금은. 12만 5천 원까지 예. 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매가가 얼마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시장이 많이들 모르시나 본데 대출을 적극 활용하면은 네. 여기 처음에 접근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세팅했던 금액이 15억 들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네. 최근은 디벨론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물론 네. 이것도 대출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강남에 구축을 부시고 신축까지 하고 싶다? 예. 정말 입지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50억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만 통해서 하겠다? 네. 그래도 20억 이상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판에 대한 인플레이션, 네. 현금이 더 필요해서 10억대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통해서 좀 딴 데로 가셔야 돼요. 강동이나 송파나 네. 마포나 잊지 마시는 게 사무실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사무실 수요. 수요가 있는. 예, 근데 정말 사무실은 네. 강남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강남은 뭐 공식률이 제로라 그러던데. 거의 제가 네. 저는 이거 월세 올라가는 거 보고 느꼈어요. 네. 미쳤구나. 이게 여러분 주변에 보서 이거예요. 야, 너 태식이 너 잘 됐는데 사무실 어디다 내고 싶어라고 물어보면은 답변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카페에 신메뉴 나와도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거랑 비슷해요. 요새 뭐 막고기 핫하다 그랬나? 그래서 뭐 나는 강남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다 몰려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강남이 공식률이 안 나오고 포화 상태라면 네. 똑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옆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송파 쪽도 한동안 거래가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알아보세요. 10억 있는 분들은 방이동. 어떻게 하셨어요? 예. 벅자골목 거기 디벨로핑 꽤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호가나 가격은 강남에 비해 뛰지 않았어요. 어.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야. 강남만큼 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예. 돈 있는 사람은 강남으로 다 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역삼 밑으로 쭉 내려가면 강남에서 멀어지잖아요. 네. 역삼 하단까지 지금 다 움직였어요. 정말 싹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대출 나와, 네. 수요 있어. 너무 아니 서초동 저쪽은 어때요? 서초가 강남보다 나쁘진 않은데요. 네. 덜해요.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서초동이 좀 싸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다음에 강남 서초구가. 예. 그러니까 따라온 게 아니라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분위기 좋거든요. 네. 분위기 좋은데 여기와 같지는 않아요. 서초는 오히려 네. 주거 상품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도 영향이 있지만 제가 네. 봤을 때 거기 서초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네. 법조인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전 이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임당님. 제가 직접 뵀으니까. 네. 법조인 분들이 저번 정권 때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회계사랑 법조 하는 분들이 소송도 많이 늘어났고 네네. 막 증여랑 세금 컨설팅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요. 네네. 붐.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 주거 상품이 좀 좋은 거로 새 아파트로 다 옮겨가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되게 냉정한 얘기인데 연봉 막 20억, 30억 받는 변호사 분들은 출퇴근 한두 시간이 부가가치가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몇 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강남으로 오느냐? 안 와요. 서초에 계신단 말이에요. 네. 주거 상품 올라갔는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강남에 비해서 새로운 디벨로핑과 새로운 그 사무실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있거든요. 네. 강남보다 적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밀집도가.
그래서 서초도 많이 올랐는데 네. 퍼센테이지 따져보시면 강남보다 더 올랐어요. 근데 강남보단 덜 올랐다. 근데 따라서 더 오를 거라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거기도 너무 매도자 우위예요 지금. 네. 지금 여기 건물 시장은 너무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매도자 우위식을 너무 심해요. 네. 해달라,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이 다 받아버리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현장 나가면 100% 확인 가능하신 건데요. 네. 용도 변경이 안 되고 매도가 안 되는 물건과 용도 변경이 되고 명도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내가 주거 상품이 아니라 근린이나 상거로 받을 수 있는 건물과 네. 내가 주거용 상품로 12.4%랑 종부세 때려 맞는 물건이랑 네. 호가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래서 좀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냐면 신규 법인이 네. 신규 법인을 서울내에다가 하면은 12.4% 받거든요. 과밀억제권 벗어나서. 근데 그냥 서울 안에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어차피 주거용을 사면 신규 법인이나 네, 똑같죠. 신규 법인이 12.4%의 세배를 또 받는 게 아니라 예. 그냥 12.4%로 똑같더라고요. 최고,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신규 법인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중과 맞을 거니까 예. 원래는 밖에 지어가지고 안에 걸 사야지 예. 싸게 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안에다 법인 내버리고 예. 안에 거를 중과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주택은 어차피 주택은 중과니까. 그건 몰랐어요. 왜냐면 예. 저는 주변 분들은 12.4%를 죽어도 피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강남 건물이 예를 들어서 예. 한 40억 한다고 치면 12.4%면은 예. 10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하세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과밀억제권을 벗어나서 법인을 사면은 서울에 있는 주거용 상품이나 무슨 물건을 살 때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일반세율이죠. 그 법인 1년 동안 이 세무 내역을 받아보니까 법인 카드랑 모든 활동을 서울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과세를 때려버려요. 너네는 모든 판단과 근거를 사무실은 과밀억제권을 벗어나서 뭐 남양주에 어디나 김포나 뭐 안산에 있지만 너네는 서울이 주요인 것이다. 그러니까 과세를 하겠다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컨설팅 업체에서. 예.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그냥 안에다가 법인을 하고 주택을 산 다음에 헐어가지고 하는 12.4% 예. 가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예. 경매로 하시는 분들. 예. 그냥 세율 때려 맞으면서 가는 그런 것도 요즘에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들 많아요. 진짜. 근데 야 맞아요. 요즘에 좀 여기 건물 공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1면에 2억, 네. 2면에 1억이라고. 맞아요. 1면에 2억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고 1면도로에 맞아요. 2면에 1억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왜 영양가가 높은지 알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못 사요. 아. 옛날처럼 가서 보고 뭐 계단 위치가 예. 없어요. 논현동에 물건 딱 나왔잖아요. 예. 저 실제 사례거든요. 1년 반인가 됐어요. 어. 그때면 정말 골든 타임. 이제 몰리기 시작할 때인데 예. 물건이 나왔는데 그냥 모든 걸 다 대입을 하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고식을 다 더했을 때 최하 8억 금매인 거예요. 최하. 네. 그럼 사실 10억 이상 금매잖아요. 예, 예.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에 연락을 돌려가지고 어. 사장님 나 지금 이거 인근에 확인만 하고 갈 테니까 네. 나 도착해서 물건 보고 맞으면 바로 계약할 테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예. 다 확인하고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팔렸다고요. 아. 3시간 만에 팔렸어요. 3시간. 3시간이고 아까 저희 과장님 보셨죠? 예. 과장님이랑 이태원 있죠? 예. 이태원에 금매가 나왔어요. 어. 새로 지은 건물인데 금매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번 경험이 있으니까 네. 빨리 따져봤어요. 그거 저 어. 라이브 때 다 오픈했어요. 네. 그거 실거래가 다 찍혀 있고 네. 제가 찍히기 전에 말씀 이거 얼마에 팔렸다. 어. 그래서 해서 전화해가지고 그 매수 의향서 있잖아요. 거기 네.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매수 의향서 집어넣고 사겠다고 했거든요. 예. 딱 하고 다 알았다고 받고 30분 있다 전화 왔어요. 팔렸대요. 그런데 임당님 말처럼 공식을 미리 머리에 넣어놓고 네. 1면은 2억, 네. 2면은 2억 하면 1억 하면 일반인 분들은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은 좋은 건물 못 산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한동안 이랬어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부의 개편이 이렇게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네. 때 돈 번 분들은 너무 많이 벌었고 아. 힘든 분들만 힘들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 진짜 뭐 난리였어,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강남 벗어나서 송파, 강동까지도 번지고 마포. 예, 마포. 사무실 좀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 아, 공덕 쪽. 예. 그 용산은 어때요? 용산은 그 전부터 호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아, 용산. 예, 용산은 네. 지금도 잘 나가고 예전부터 잘 나가고 네. 용산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네. 용산은 이 공식을 벗어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거냐면 예. 강남은 물론 이 인플레이션과 어떤 보따리 돈에 대한 영향을 느껴요. 네. 근데
꼭 사면 뭘 하거든요. 예. 오셔가지고 근린이나 상가로 바꿔서 통 사무실로 써요. 자기가 예. 쓰던지 예. 세를 주거든요. 이 로망이 있는데 용산은 디벨로핑 할 것도 아닌데 비싸게 팔렸었어요. 계속 국제 업무지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거기는 백지화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고 있어요. 항상 호재를 볼 때는 예. 첫째 호재를 보고 사지 마세요. 음. 제가 호재 보고 샀는데 네. 지금 그 호재 보고 산 지가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요번에 4호선 들어갔어요. 10년 넘게 걸린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나이에 10 더해보세요. 돈이고 나발이고 가네. 네. 10을 더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필요 10년 없는데 뒤면은 일단 첫째로 호재만 다른 보고 사람이지. 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네. 20대랑 30대는 달라요, 여러분. 네. 저도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 제가 호재를 볼 때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이게 누구 돈으로 하냐는 꼭 봐요. 누구 돈으로 하냐? 근데 국가 돈으로 한다. 국가 네. 예산이 잡혀 있다. 네. 그건 가는 거예요. GTX는 만들어질 거예요. 네. 뭐 창동 역세권 개발 할 네. 거예요. 코엑스 개발 할 거예요. 잠실운동장 할 거예요. 왜? 나라 돈이니까. 예. 근데 그게 뭐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어디 출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검단 신도시에 네. 중동머니 들어와서 스마트. 예. 그 난리 부르스였어요. 네. 거기 개발된다고 빌라가 있는데 갔더니 일주일 만에 호가가 5천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취소됐다고 해서 갔거든요. 네. 마이너스 5천이야. 빌라인데 2주일 사이에 호가가 1억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유 없는 호재예요. 그리고 예전에 뉴타운. 예. 뉴타운 때문에 잘못되신 분들 많거든요. 지정도 안 된 뉴타운의 딱지나 빌라 미리 사시던 분들. 예. 그 돈 확정됐어요?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도 가능하시면 여러분 능력이 출중하면 하시는데 조합 설립된 거 건드리시고 네. 호재도 돈이 확정된 거를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것뿐인데 이거도 심지어 저는 보고 호재로 투자하잖아요. 나온 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그 수많은 투자를 통계를 냈을 때 네. 호재를 보고 투자한 것과 수요를 보고 투자한 것 중에서 수요 공급을 보고 투자한 성과가 월등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확고해요. 강남. 네. 네? 강남. 강남? 강남은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 네. 강남은 일자리 수요도 많고 거주 수요도 많고 뭐 다 있잖아요. 일자리가 세대 수보다 많아요. 미친 지역이죠, 강남. 네. 네, 진짜. 저는 서울에서 강남에서 일자리 갖고 강남에서 사시는 분들은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도시 22위였나요? 네.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저도 뭐 10년 뒤에 제2의 강남이 되는 곳, 네. 5년 후에 강남 후려칠 곳이라고 찍으면 네.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네. 본인 동네 띄워드리면 좋아할 거 알아요. 네. 근데 여러분, 강남은 강남이에요. 강남은 강남이다. 못 이겨요. 뭐 어디 얘기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뭐 마곡 얘기도 나올 수도 네. 있고 여의도, 특히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용산 얘기 나오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태생이 달라요. 네. 강남이 만들어진 역사를 보시면은 사실 강남은 원조 부촌이 아니잖아요. 원조 부촌은 용산 한남동 쪽이에요. 네. 그쪽에 이 풍수지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부자는 다 거기 모여 살았어요. 남산타운 보세요. 이 옛날에 반포 같은데 반포 주공아파트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발되던 아파트 일부 이름이 뭐였냐면은 남서울 아파트였어요. 강남인데 이름이 남서울이니까 서울에서 봤을 때 남쪽에 네. 서울 하나 더 만들어서 남서울 아파트였어요. 네. 옛날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거기 옛날 별명이 고자 아파트였잖아요. 왜요? 그 묶어서. 반포 그때 베이비 붐 세대 이후에 네, 출산을 좀 줄여야 되니까 네. 반포 주공 이 분양 받을 때 남편이 정관 수술했다는 걸 가져가면은 네. 청약 가점이 생겼어요. 이름이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란 이미지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첫째 보자 둘째라고 첫 번째 구도심을 개발했더니 네. 이게 구에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도 남아 있고 네. 길이 꾸불꾸불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역사에서 넘어왔잖아요. 옛날에 차가 없었죠. 차가 없던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의 공통점은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만으로 옛날 형태로 살던 공간에 주거 형태를 꾸민 게 1서울이에요. 네. 용산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은 뭐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 중에 강남이란 게 있습니다. 진짜요? 영화 강남. 영화 제목이 강남이에요. 김래원 나오는 거. 네. 강남 개발하는 거에 안에 막 사나이들의 야망과 여러 가지 막 추악한 그런 음모를 그렸는데 네. 그때 강남 개발하는 게 나와야 대충. 그래서 정부에서 강남 개발할 때 다 나대지였어요. 나대지인데 거기에 계획을 한 거예요. 여기는 업무지구, 여기는 주거지구, 네. 이쪽에 녹지 좀 놓고 1도심에서 아쉬웠던 거 도로도 빵빵 뚫어주고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땅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땅 모양 자체가 다른데 용산이 지금 여러분 용산이 안 좋다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산은 원조 부촌이고 너무 살기 좋고 네. 너무너무 멋진 도시고 국제 업무지구 들어와서
해외 머니 들어오면 대박 날 곳이에요. 저는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강남은 못 쫓아간다. 강남 이걸 이걸 못 땅이 바꿔요. 너무 좁아. 네, 이걸 못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제 이론인데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 때문에 해외 머니가 들어오면 용산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강남에 지금 해외 머니가 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강남은 강남이에요. 강남 이상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강남을 넘어설 곳은 없다. 없어요. 네. 한남동? 한남동은 근데 최고가 아파트인데 한남동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 지역을 놓고 말씀을 구로 드려요. 따졌을 때. 그렇죠. 구로 따지는 거예요. 한남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도시를 개발하고 싶은데 이미 거기가 양말 공장으로 꽉 차 있어요. 네. 여기랑 한 곳은 깔끔하게 비워져 있어요. 여기랑 어디가 개발이 쉬워요? 비워진대. 비워진 데가 무조건 쉽단 말이에요. 네. 구도심 개발이 정말 어려워요. 이미 그렇게 만든 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성공적인 개발 케이스가 저는 가리봉동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전 옛날에 그거 개발한 구청장님 전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구로 디지털 센터 네. 개발이 어렵단 말이에요. 기존에 땅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강남은 빈 땅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야만 해요. 네. 그중에 제일 가까운 성공 사례가 판교예요. 판교. 그쵸, 네. 판교. 판교 전체 매출이 네. 인천공단 전체 매출을 넘었어요. 근데 이게 인천은 이만하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대충 따지면 네. 이만하거든요. 네. 판교는 한 이만해요. 네, 손톱만 하죠. 그런데 그게 그만하죠. 부가가치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구 공단은 아시겠지만 네. 땅은 크지만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네, 네. 다르단 말이에요. 강남은 지금 시대 IT 시대에 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네. 테헤란로. 네, 그쵸. 사우디의 테헤란 그거잖아요. 강남. 이촌동도 너무 동이죠. 좋죠. 동. 첼리투스. 네. 그러나 동이다. 이촌동 진짜 부동산 공부할 때 너무 재밌어서 너무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매력적인 동네. 예. 그 체리투스 재개발 과정, 재건축 과정 이런 거 막 재건축 재개발 과정 네. 공부하면 제일 재밌는 데가 체리투스랑 저기 트리마지. 진짜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성수동은 좀 좋죠.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좀 뭔가 요즘에 스타트업들도 많이 가고 성수동이 가장 평지고 운이 좋고 천지개벽한 예. 곳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성수동도 이미 아시겠지만 옛날에 공단이고 예. 구두 공장이었고 옛날에 경마장이었잖아요. 예, 예. 그게 다 바꾼 거예요 이미. 성수동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초고급 주거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거지 강남구를 넘어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수동은 성수 전략 정비구역 그 옆에 뭐 동아 아파트, 장미 아파트, 구축 아파트 있거든요. 네. 얘네가 재건축이 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성동구 있죠. 네. 그 전체가 강남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강남에 이번에 HBC 그 현대 지어 올리고 네. 그 코엑스의 영동 그 개발 계획 있잖아요. 네. 그거 장난 아니에요. 다 GTX 하시죠? GTX는 다 글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지역에 있는 그 호재를 다 공부를 해봐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약간 강남 미래네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얘네가 이끌어 가주는 거예요. 너무 제가 강남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없네. 강남을 그러면은 동으로 따지면요. 동으로 지금은 반포가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주거지로서는 네. 저도 진짜 예전에는 그래도 뭐 청담동, 압구정동을 놔두고 네. 그쪽을 얘기하긴 뭐한데 주거지로서 너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있어요. 재건축 안 했잖아요. 압구정동. 압구정동. 네, 압구정동이 위치적으로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되면 최고가는 무조건 압구정동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동은 주거지가 부족하고. 네, 둘 다 그거잖아요. 근데 둘 다 어쨌거나 강남이고, 네. 그러니까 반포를 좀 위협할 수 있는 데를 생각을 해보자면 압구정동. 이촌동은 안 될까요? 너무 작나? 이촌동은 저는 거기가 네.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을 해도 네. 왜냐면 반포도 지금 다 개발이 끝나진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 원베일리가 얼마의 가격까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쌀 이유는 일단 없단 없죠.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자리가 개수가 너무 달라요. 이네. 용산과. 용산이 일자리 개수가 너무 달라요. 네. 정말 일자리를 강남 쪽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사람의 몸값과 출퇴근 거리를 계산을 하면은 이 집의 부가가치가 대충 나와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욕먹기 딱 좋죠. 그런데 어떤 변호사한테는 출퇴근 하루 2시간 낭비가 되면은 네. 한 달에 몇 억이 낭비가 되는 거니까 집값을 그렇죠. 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일자리가 근원이잖아요. 네.
이게 저한테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우리 집 근처에 뭐 경전철이 들어와요. 스타필드가 들어와요. 네. 공원이 있어요. 그러는데 네. 일단 먹고 살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사 갈 때 처음에 무슨 얘기예요? 여보고 이사 가면 나 출근 어떻게 해잖아요. 일 일단 먹고 사는 거. 네. 그다음 애기 교육도 사실 뭐예요? 애기가 어.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네네. 부동산은 그냥 돈 덩어리예요. 그 시멘트 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따졌을 때 주거지나 어떤 거주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 알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네.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 그리고 압구정동. 따라갈 수가 없네요. 일단 구까지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2022년 6월 13일인데 1억 원 정도 투자금이 있다면 최적 예. 투자처는 어디가 될까요? 1억 원이요? 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내가 공격적이다. 네. 그러면 지방에 가서 전세 끼고 사는 거 추천을 드리고 네. 내가 좀 덜 공격적이다. 그러면 경기도권에 아직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뭐 안산이나 시흥이나 일부 좀 못난이 아파트 몇 개는 좀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거 한 채 사놓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주택이 없다면? 없다면은 솔직히 세금 혜택 때문에 한 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주택 유동성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앵진간이 스케줄 되는 분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실수요 시장은 내가 집을 투자로 샀던 실수요로 샀던 내 뒤에 집을 받아줄 사람이 실수요자. 네. 이 집이 정말 필요한 분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분들은 어지간하면 사세요. 특히 약간 상승세라고 되면은 빨리빨리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네. 매도할 때 훨씬 편하세요. 그런데 지방 유동성장 돈 놓고 돈 먹기 막 500으로 한 채, 1000으로 한 채, 2000으로 한 채 아시죠? 네네네. 그거는 내 뒤에 이 집을 사가는 애도 나 같은 애예요. 투기꾼이 투기꾼의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자 얘가 그럼 왜 살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무조건 가성비가 나오니까 산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가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내가 사서 내가 한번 먹고 얘한테 토스해야 되는데 네. 내가 어지간히 잘 플레이하지 않으면 얘가 받아갈까요? 안 받아가지. 시장이 분위기가 좀 받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네. 100만 원 차이로 계약이 깨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방시장에서 발품, 솔품, 노가다 정말 노동력으로 내가 돈을 벌 자신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는 분만 지방시장에 가서 1000에 한 채씩 사시는 거지 네. 내가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보겠다 1000만 원이면 주식 투자 대신에 부동산을 한다 딱 나와서 산다? 진짜 아작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시장은 물리면 급이 달라요. 그리고 네. 세입자분 가만 안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깜짝 놀란 게 네. 말씀하시는데 장난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이러는 거예요. 지방에 갭 꼈는데 역전세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버텨라. 그거 나중에 네. 경매 들어가는데 소송거래 되거든요.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소송을 네. 통해서 그 근원을 가지고 와서 넘겨야 되잖아요. 막 6개월, 7개월 동안 버틸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 경험 안 해보셨나 보더라고요. 그 세입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2명, 3명 되면 도망자예요. 뭐 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세입자 분들은 자기 네.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고 돈을 안 돌려주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네.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할 거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금이 있는 게 사실 좋은데 네. 예비금이 없고 리스크 감당이 안 되면 노동력으로 때우면 돼요. 한국에 있는 지방도시 다 돌아다니면 급매나 급급매나 아니면 경매가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 찾아내는 건 노동력이에요. 노동 뛰실 분 아니면 제발 데이터만 보고 지방장 가지 마세요. 진짜 네. 주식 물린 거는 애들 장난이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네. 1억 5천짜리 집이 있는데 1000을 끼고 샀다고 쳐요. 내가 1억 5천에 사서 전세를 한 1억 4천 얼마에 샀더니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1000짜리 투자했다. 네. 1000짜리 투자했다고 느끼시죠. 네. 근데 그 집이 빠지기 시작하고 역전세가 나면은 바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어떻게? 1억 5천 물렸다. 1억 5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왜냐면 안 팔리면 안 되고 전세가도 같이 내려갈 테니까. 그러니까 부담감이 1000으로 시작을 했는데 1억 5천짜리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자한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담감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여러 채다? 막 한 군데 여러 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지금도 이 시장은 돈을 벌어가요. 제가 예전에 2020년도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월세 시장이랑 지방장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왜냐면 유동성은 범죄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죄송한데 뭐 비교 안 하시겠지만 지금 주식이랑 비트코인 사면 범죄자예요? 아니죠. 주식이랑 비트코인 왜 삽니까? 돈 벌려고 사죠. 네, 삼성전자랑 뭐 동업하실 거예요? 뭐 애플 가서 핸드폰 하나 만드시려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고 나발이고 한국이 기업 가치랑 주가랑 서로 동행한다고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행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얼마 전에 주변에서 7만 전자 깨졌으면 최고 메리트라고 난리쳤었죠. 네. 오늘 6만 2천 원대던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못 버냐고요? 최대 실적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유동성은 인간이랑 함께해요. 그 마진콜이란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네. 음악은 멈추지 않는다. 느려질 뿐이다. 음악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인상, 이 유동성은 멈추지 않아요.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규제를 통해서 수도권이랑 아무 부동산도 못 사게 하면은 네. 사람들이 당연히 지방장으로 가죠. 그 지방장이 불타오른 거에서 여러분이 지금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조만간에 분명히 언론에서 슬슬 나올 텐데 네. 지방 아파트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아주 그렇죠. 아수라판이에요. 가보시면 정말 개판 5분 전인데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수요를 분산을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돼요. 오피스텔, 아파텔, 생숙, 빌라 다 올랐죠. 네. 이게 임장님도 저 몰랐는데 부동산 투자를 꽤 해오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아파트보다 제가 말씀드린 기타 주거 상품이 인기가 많나요? 아니죠. 여러분 원래 안 올라요. 제가 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빌라를 1년을 넘게 못 팔았었거든요. 네. 빌라 안 사요. 오피스텔도 무슨 그죠. 왜 이렇게 올랐는데요? 못하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면 얘네는 먼저 마탱이 가요. 빌라 원래 이렇게 안 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다 안 돼서 이제 지방장까지 간 건데 네. 이거를 자꾸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원래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네. 욕하셔도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네. 그 자기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이 시장은 내가 투기 시장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지방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경기 쪽, 안산, 시흥 쪽을 좀 볼 수도 있는데 1억 정도면. 근데 네. 지방 갈 거면 좀 각오하고 가야 된다. 단단히 각오하고 가라.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갭 투자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00갭이면 된대요. 네. 그래서 2,000원 가지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잔금을 못 맞추면 나 이거 계약금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전세율로 잔금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전세로 잔금 맞추다가 그때 잠을 못 잤어요. 안 와요, 참. 네, 그래가지고 그거 겨우 맞췄네. 겨우 맞춰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인실조시라고 인생은 실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계약서 쓸 때는 몰랐어요. 그거 안 느끼셨어요? 어떤? 처음에 갈 때 당연히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전세 맞춰줄 수 있냐고. 네,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그래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말 한마디 바꾸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바꾼 순간 네. 난 실전이야. 그러니까. 참 안 와. 네. 그러니까 근데 예비금 없다? 네. 그럼 그러니까. 진짜 돈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 못 맞춰요. 저 때는 그나마 옛날에 대출이나 나왔죠. 네. 근데 대출 막힌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갑자기 사장님이 이래요. 생각보다 손님이 안 오네요. 똑같아요. 네. 네. 그냥 이게 요새 좀 없네. 자꾸 말을 돌려. 네. 근데 잃을 게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잔금은 다가오는데 손님이 없네. 그냥 이래. 전세 시장 잘 봐야 돼요. 네. 진짜 하여튼 지방에 갔다 몇 채 물리면은 진짜 이거 끝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잠을 시장 못 자. 떠나야 잠을 돼요. 못 자. 지금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아무래도 하는 게 네, 지금 맞겠네요. 금매가 많으니까. 요즘에. 데이터를 통해서 호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는 네.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는 좋고 네. 누군가한테는 나쁘겠죠. 어. 굉장히 좋은 급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의 좀 있죠. 것들을 좀 네. 싸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기회네. 매도인도 시장 파악이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상담을 해도 마지막 실거래가의 목을 그러니까 지금 동상이몽이잖아요. 네. 매도인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매수인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네. 이게 이 호가의 밸런스가 깨진 매물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정말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면 시장에 공통점이 있는 게 대량 입주.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저가에 많이 사서 공동으로 입주했던 데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손절이란 개념이 되게 약해요, 부동산은. 네네. 근데 뭘 아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레프가 있다고 쳐요. 네. 마레프가 있는데 지금 얘가 20억까지 갔다가 네. 18억이 됐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 마레프 전체 단지에 마이너스가 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20억까지 갔다 18억이 됐으면 네. 20억 찍은 애들만 좌불안석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면 뻗티겠죠. 네, 네. 저 같은 애들이면. 그런데 그 전 애들은 13, 14, 15, 진짜 심한 애들은 6, 7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던지는 매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런 데가 어디냐?
거기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했다가 동시에 매도하는데 네. 세종시, 어. 동탄, 네. 위례, 미사 어때요? 가면 오시죠. 네. 여기 가보세요. 금매 있나 없나. 어. 왜냐? 여기 마이너스 된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한동안 소화가 안 되다가 유동성,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도 세종시가 대표적이에요. 네. 전국에 쌈짓돈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도 똑같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은 할 말 없을걸요? 그럼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거기는 입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냐. 위례가 딴 데는 다 그렇다 쳐요. 네. 위례랑 미사 정도가 입지가 안 좋다고 입지 하면 좋죠. 그거는 네. 공부가 안 되신 거고요. 네. 전 예전부터 맨날 말씀드렸는데 동탄 되게 좋은데요. 네. 그 정도로 일자리를 많이 가진 위성 도시를 다시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입지 좋은 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통적이에요. 전체 단지에 유동성이 많이 껴져 있고 전체 단지에 마이너스 낀 사람이 많고 동시 입주했고 매물 개수가 많은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가장 아쉬울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하락세가 제일 도드라드는 지역들이에요. 네. 광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광교 같은데 지금 사도 돼요? 네. 어. 너무 싼 거예요. 광교 신분당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려요. 아, 저는 광교 이런 데 진짜 망가졌다길래 네. 저도 좀 시세를 알아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동탄보다는 광교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광교 쪽에 아파트는 안 빠졌더라고요. 네, 빠졌다고 하는데 가서 직접 부딪혀야 나와요. 네. 그래서 올라온 매물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실거래가 빠졌으니까 좀 오피스텔 같은 아파텔 같은 거는 광교가 좀 많이 하시죠. 네.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아파텔 같은 거는 좀 빠졌겠거니. 상담 진짜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걔네가 아파트랑 같이 가요. 근데 예, 걔네. 예. 그래가지고 봤더니 걔네도 생각만큼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어차피 지금 뭐 묶여가지고 컨텐츠 때문에 저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네, 네.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생각만큼 막 엄청 금매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래도 예. 더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 진짜로 예, 그 예. 데이터랑 실제가 좀 다른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느끼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정말 골 때리는 게 지금 요새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네.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떠요 이제 뜨잖아요. 그러면 직거래가 좀 저가 거래가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보면 막 4월, 5월 달에 좀 거래를 많이 시킨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증여성 거래도 좀 있고 그죠. 특이한 거래가 많아서 물론 상승한 것도 내려간 거 막 그런 뜻이 아니라 예. 거래가 너무 적고 얘네가 뭔가 자꾸 숫자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100건이면 한 네. 건 한 건이 덜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한 5건밖에 안 되니까 한 건 한 건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 안에 특수 거래가 껴져 있으면 얘가 네. 시세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가격을 보고 그렇죠. 부동산 소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진짜 이해 빠르시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실거래가 보셔라. 예. 정신 못 차리시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나 지금 보고 온 물건이 있는데 자꾸 흔드는 거지 나 뭐. 비교 중이다. 예, 예. 이거 오늘 지금 주시면 하고 예. 아니면 나 저것도 똑같은 거 있다. 예, 다 예. 실거래가 지금 다 비실비실하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자 이제부터 녹아내린다. 예.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태로 전월세를 계약하기 전에 전월세 시장도 안정이 될지 제발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전월세를 할 거면 네. 전월세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치. 매매를 할 거면 매매 공부를 하듯이. 네. 근데 전월세 공부를 안 하세요. 해야 돼요. 오늘 이거 보셨으면 꼭 하세요. 전세가 엄청 쌀벌한 건데 사실 전세가 남한테 그냥 내 돈 생돈 주는 거잖아요. 전세 리스크 커요. 네. 시간이 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메리트가 뭐냐? 살았다는 거. 내 인생이 그만큼 갔잖아요. 네. 그럼 내가 뭘 얻었냐는 거예요. 어. 자,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일을 하게 해줬대요. 근데 월급을 안 줬어. 그러니까 비교는 안 되겠지만 네.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은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돈도 벌었는데 네. 나는 2년 동안 살기만 했어.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마 월세 내거나 이제 반전세 하시는 분들은 확 느낄 거예요. 요번에 많이들 말은 안 하지만 그 반전세가 이제 돈을 냈는데 내가 내 인생은 그대로잖아요. 그쵸. 그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쪽 물어보면 전 마지막 일했던 공공기관이 해외 손님을 많이 받아요. 공공기관이라서 40개국이 넘어요. 막 솔로몬 아일랜드 이런 데서 와요. 그럼 주거 형태를 물어보면 한국 같은 데가 없어요. 집을 못 사요. 월세가 비싸서. 거기 있는 분들은 월세가 비싸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세요. 정말로. 제가 한두 번 만나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네. 월세가 내기 싫어서 집을 산다니까요. 한국이 일로 가고 있는 거면 어떡하실래요? 네.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소액이라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더 기회다. 예. 막 다들 막 갑이 돼가지고 아유 그러면 내가 안 팔지 막 이런 시장이면 오히려 더 힘든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멘탈 나가신 분들 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좀 중개소 사장님도 어차피 장사 안 돼가지고 네. 전화할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좀 합심을 해서 해봐라. 근데 지금 원래 이럴 때 가면은 손님이 왕이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쳤어. 아, 사장님들이 영원히 그러니까 지쳤어. 예. 월세도 없어, 전세도 없어, 매매도 없어. 그냥 어. 완전 굶는 상태로 네. 너무 힘들어하셔서 가도 이제 문 닫으려 그러는. 패션, 그러니까 네가 와도 네. 거래를 일으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 열정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랑 네. 저란 인간이 겪은 게 달라요. 음. 저는 책에 있는 내용 따라한다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물론 네. 저란 인간이 특색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성공을 하고 싶으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혼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혼자가 돼야 사이토 된다.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네. 제가 한 10번 정도 읽은 책인데 네. 저는 그 책이 저한테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 뭐냐면은 남들이랑 달라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먼저 투자하고 남들이 사재기일 때 팔아 먹어야 되고 남들이 유튜브 안 된다고 할 때 유튜브에 먼저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게 전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유는 이건 책에서 읽은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네. 아름다운 나라는 없어요. 남보다 잘 살아야 부자인 거고요. 남의 애보다 공부를 잘해야 우리가 똑똑한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야말로 세상 끝판왕으로 상대평가로 살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요새 젊은 애들 저 차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길거리에 BMW랑 벤츠 가면 안 쳐다봐요 이제. 여러분 저 때 쳐다봤어요. 오. 요새 심지어 포르쉐도 안 쳐다봐. 네. 자 맥라렌이나 람보르기니는 가야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평가예요. 네. 내가 살 수 있는 것과 남이 가진 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는 아니다 하지만 다 잘생기고 키 크고 돌 잘 버는 남자, 다 예쁘고 날씬한 여자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러면 성공의 개념은 뭐예요? 소수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남들과 따로 가야 되는데 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을 안 거쳐도 될까요? 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지독하게 고독하게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혼자 TV 보고 책 보고 편하게 유튜브 보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고 계획해보고 글 써보고 해보고 정말 지독하게 외로울 정도로 나와의 씨름을 하면서 남과 다른 특징을 가져야 돼요. 이래도 성공된 보장이 없어요. 네. 그 길이 맞아야 되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노력이 적절하면은 그때부터는 수익이나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자가 되려면 당장 때려쳐야 되는 게 남들이랑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에서 읽은 거는 네.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사람 쳐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락한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훌륭한 분들 많지만 하락한다는 영상을 지금 여기서 유튜브로 보셨어요. 네. 여러분 뭐 하실 건데요? 하락하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 같은 애가 막 욕은 나오는데 막 해. 보자. 야, 지금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게 생기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 사람과 뭔가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할 사람이 나올 확률은 뭔가 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거는 초등상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뭔가 안 된다, 하락한다는 사람은 위안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절대로 성공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네. 근데 혼자 있다 보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남의 얘기 안 들으니까.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네.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큰 리스크. 이것도 저는 혼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일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 말장난 아니에요. 로또 네. 1등 당첨되는 거예요. 임당님 이번 주에 로또 1등 당첨자 몇 명인지 아세요? 몰라요. 절대 못 맞히실걸요? 네. 50명. 아, 진짜요? 1등에 50명 당첨됐다고요? 50명 나왔더라고요. 와.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 찍으려고 많이 찾아보거든요. 네. 저번 거 몇 주 전에 1인당 100억을 넘게 가져갔대요. 네. 그러면서 좀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저 찾아보진 않았는데 50명 1등이 됐어요, 네. 진짜로. 근데 어쨌건 바꿨잖아요. 제일 빠른 단시간에 당첨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실패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로또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으면 리스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면 되니까 제 기준에서 저는 부동산 하는 애잖아요. 저는 다른 영역은 몰라요. 네.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주식도 많이 떨어졌는데 남들이 안 할 때 해서 대박 나면 되는 건데 부동산 영역에서 제일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네. 지금은 지방장에서 갭 끼고 집 사서 빨리빨리 파는 거예요. 아. 법인으로 취득세 피하고 종부세 피하고 단타 치는 게 제일 빨라요. 네. 리스크 엄청 큽니다. 하란 뜻 아니에요.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가장 많은 리스크를 지면 돼요. 이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자산을 모으세요. 네. 자산이 많을수록 리스크를 덜 져요. 리스크 안 지고도 돈을 번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이 리스크를 덜 진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임인데 네. 소액 투자자인 건 자랑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꾸 막 소액 투자했다, 막 1,000 넣고 2,000 먹었다고 하는데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아슬아슬하게 사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면 안 되고 빨리 목돈 나와서 건전한 투자. 그러니까 일자리 많고 앞으로 공급 적은 아파트 사놓고 네.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인생 즐기고 사랑하시고 이게 맞는 거예요. 훨씬 더 되게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여기 나올 때 임당님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아, 저는 네네. 성공하신 분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도 네. 알아요. 다 네. 저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으실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저는 근데 저는 제 스타일 지키려고 하거든요. 성공의 개념을 되게 여러 가지로 잡으시는데 방법도 많고 유형도 많은데 네. 여러분 제가 제 부족하고 짧은 제 식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인생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시기 있잖아요. 지금 주식 가라앉고 부동산 되게 어수선하고 비트코인 가라앉은 시간에 또 개똥 철학들이 나와요. 막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게 안 통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처박혀서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빨리 돈을 많이 좀 더 오르메릭하게 좀 편하게 벌까라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실행하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먹혔어요. 운이 너무 좋아서 시장이 저한테 와줬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폭발적으로 느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책들의 내용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에 지쳐있고 에너지랑 시간 다 빨리고 있는데 네. 그 책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좋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은데 제발 병행을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벌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경험 그런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현실에 좀 두 발을 딛고 그리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살아야지 너무 이상만 쫓으면서 살면은 현실 감각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고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